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1월의 둘째 주 평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날씨가 그리 좋지 못한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기후도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리온제가에서 나오는 포도맛 젤리죠? 네, 마이구미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구미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준비해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5분간 하락하며 1.46% 하락한 7,828.88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연설 직후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잠식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신흥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페이의 CC5는 이란 사태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건이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의 CCO인 소니싱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올해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란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건은 비트코인의 상승 원료로 작용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흐름이 반감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 사태와 같은 글로벌 정세 격변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례로 지난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요동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상승 견인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란과 미국 간의 분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루어진 공개 연설 직후에 하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영향을 받았다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3년간 7배가 상승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3년간 700% 상승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유투데이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의 전체 유통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해당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3년간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0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기관들이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에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들을 하고 있죠. 네, 블룸버그 측도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블룸버그 측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블룸버그가 2020년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최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목은 암호화폐 전망이 되어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2019년 최고치인 14,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최근 저가 6,500달러대에서 강한 지원 라인이 형성한 것을 근거로 2020년은 2019년의 최고치 근처까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하락한 경우는 3,300달러 약 382만원 부근에서 하락이 멈춘다고 설명을 했는데 알트코인과 비교하여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은 2019년의 트렌드는 올해도 계속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상승의 근거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일정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이 2020년도 비트코인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다라고 서론했습니다. 특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활용 사례의 레이스를 이기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디지털판 골드라는 것이 블룸버그 측의 이제 견해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후에 가격이 오른 것은 비트코인과 골드가 비트코인이 골드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교되는 골드, 금의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데 참고가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관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작아져 간다. 이제 변동성이 더 작아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6,000달러에서 저항 라인의 1만 달러로 올해 변동폭을 예상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측의 2020년 암호화폐 전망 언급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디지털 골드, 새로운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란 사태와 관련하여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10일이나 지났죠. 시간은 하염없이 빨리 흘러갈 텐데요. 네, 올해 정말 많은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벡트의 개장이라던가 삼성전자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비트코인의 최대 이벤트죠. 반감기 월셔 피닉스의 ETF 승인 여부, 리브라 정식 발행, 중국 DCAP 런칭 및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그 여파가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금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 저 또한 이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내 금융사 중 암호화폐에 관해 가장 친화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증권인데요. 네, 국내 금융사 최초로 2020년 비트코인에 주목하라며 유망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추천했죠. 네, 이 SK증권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사들 증권형 토큰 발행 준비해야 한다. SK증권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은행 및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대중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와 증권형 토큰 STO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는데요. 네, SK증권은 9일 골드만삭스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기반 디지털 금융 경쟁에 이미 나섰다며 국내 금융사들도 디지털 자산 수탁 및 토큰화 등 증권형 토큰 발행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은행은 디지털 자산의 관리 운용 방안을 찾아야 하고 증권사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진출이 본격화하기 전에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탁 서비스 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피델리티의 경우는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한대훈 SK증권 주식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제 증권사는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천연자원, 미디어 컨텐츠 등의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그 수익 토큰 또는 회사 지분권 등 각종 형태로 배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는 아직 한국에서 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이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유동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산을 창출해서 자본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며 그동안 구축한 금융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결합시키며 거대 테크 기업들의 금융원 진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금융사들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 언급한 SK증권을 보았습니다. 네,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패깅한 이제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STO라 불리는 증권형 토큰의 출현이 새로운 자금 조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STO는
리플은 증권형 토큰에 어떠한 실물 자산을 연동했는가에 따라서 크게 증권 발행형과 이제 자산 유동화형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이제 파생 상품, STO, 스테이킹 서비스 등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인데, 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발돋움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의 파트너가 올해 4개국으로의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은행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가 올해 4개국으로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게 되면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태국 빅4 은행 중 하나인 시암 커머셜 뱅크가 2020년 4개 시장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은행이 디지털 시대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리플은 은행 기관이 고객들에게 원활한 국가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앱인 SCB Easy를 이렇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플은 이번 스웰 컨퍼런스에서 신상품의 데모 버전을 시연하며 40초 만에 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 관객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네, 기존의 송금 솔루션으로는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리플과 SCB, 이제 시암 커머셜 뱅크의 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또한 국내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네, 시암 커머셜 뱅크의 부사장은 당신이 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다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모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결제를 스캔하고 현지 통화와 교환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며 QR 결제를 스캔하고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시암 커머셜 뱅크와 리플 같은 경우는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죠. 시암 커머셜 뱅크는 일찍부터 리플의 장점을 인정했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9월 이 은행의 자회사인 시암 커머셜 뱅크 디지털 벤처스는 리플의 시리즈 B 자금 지원 라운드 핵심 참가자들 중 하나가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거대 기업 리플이 5,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었죠. 리플에 투자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유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것은 현재 시리즈 C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200만 달러 약 23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었죠. 태국의 빅4 은행 중 하나인 시암 커머셜 뱅크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SCB가 이제 시암 커머셜 뱅크가 리플렛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뱅킹 앱을 개발을 했네요. 네, 시암 커머셜 뱅크의 경우 현재 ODL 솔루션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19년 9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XRP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리플의 기술을 이용한 뱅킹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BI 홀딩스의 머니탭, 머니그램의 머니그램, 산단테레뱅크의 원페이, FX 등 수많은 뱅킹 앱이 즐비해 있는데요. 2020년이 시작이 되자마자 리플 CEO가 언급한 리플 네트워크가 600% 증가할 것이라는 게 실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일밖에 되지 않았죠. 수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며 그에 따라 XRP의 가격을 상승 견인시킬 수 있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BSN이 4월에 운영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이 오는 4월부터 공식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게 되면 중국은 6개월 만에 시험 운영이 끝나면 오는 4월부터 BSN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BSN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신뢰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BSN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목표로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언급되는 BSN의 경우 이제 내용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스마트 시티 그리고 디지털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면서 여러 국영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부터 내부적으로 BSN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BSN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 간 공공 인프라 네트워크로 블록체인 기술
기술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할 전망인데요. 개발에는 네트워크 400개 기업 및 600여 명의 개발자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중국의 DCAP 발행도 임박을 했죠.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2020년 공작 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DCAP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스위스는 2020년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코인 스위스가 2020년 스위스 당국의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스위스의 IPO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앞서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스위스는 현지 금융당국의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니콜라젠 비트코인 스위스 창업자는 우리 목표는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며, 현재 비트코인 스위스의 금융 자산 기반은 대중들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언급이 했네요. 네, 유럽 증권 감독청은 암호화폐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안 마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유럽 증권 감독청이 이제 9일 개최한 2020에서 2020년 전략 오리엔테이션에서 금융산업 및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ESMA 측은 EU는 신흥 기술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적절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향한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건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ESA, ESRB, ECB 유럽위원회와 함께 ESMA의 최대 관심사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암호화폐 기업 규제기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기관의 운영 능력, 지급, 준비금 등 이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AML이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만약 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암호화폐 기관은 적발 시 2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프라이버시 및 확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템루트와 슈노르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발 작업이 막바지의 단계에 이르렀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커뮤니티 내 피드백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는 구현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9일 보도를 했는데, 템루트, 슈노르, 소프트포크는 2년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그렉 맥스웰이 처음 제안한 소프트포크 방안으로서 모든 트랜잭션의 새로운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그렉 맥스웰의 설명입니다. 네,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이 9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포브스의 글로벌 최고 디지털 책임자 인셀라 자라티모를 블록체인 기반 SNS 어플리케이션 보이스의 CEO로 임명했습니다. 네, 발표에 따르게 되면 자라티모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2월 14일 출시되는 보이스의 CEO를 맡는다는 설명인데, 네, 한편 살라 자라티모는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 카메 라마가 2015년 포브스에 인수되면서 포브스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구성을 기획, 포브스 플랫폼을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포브스 사용자는 2배 가까이 늘어서 매달 1.1억 명이 사용하게 됐으며 전 세계 100대 웹사이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소재 블록체인 기술업체 DMG가 최근 미국 고객에게 암호화폐 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매입했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DMG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과 채굴기 구매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해 셸든 버넷 DMG 최고 운영자 COO는 수익성 높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 대규모 호스팅 클라이언트를 유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DMG는 채굴 시설을 산업 내 채굴자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라이트코인 재단은 새로운 iOS의 라이트코인 월렛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애플의 베타 테스팅 서비스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관련주 절반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9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74%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24개 종목이 상승하며 7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1개 종목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2.21% 하락한 910만원대, 이더리움이 1.47% 하락하면서 15만 9천원대, 리플 XRP가 2.02% 하락하면서 23만 6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의 경우 3.39% 오른 13만 5천원으로서 메이저 탑10 코인 중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68.7%지만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